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름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셀 있죠? 그런 셀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셀 같은 데다가 이름을 지정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름 정의라고 해요. 해서 이름 정의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수식이 됐든 함수가 됐든 그곳에서 이제 특정 영역을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주소를 사용하잖아요. 그 주소 대신에 우리가 정의해 놓은 그 이름을 참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름 정의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름 정의가 뭔지 정확하게 좀 보고 그리고 이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엑셀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예제 문제 보니까 A1셀부터 시작해서 A의 5번 셀, 그러면 지금 요 범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의 이름을 과자 종류, 요걸로 이제 정의해라. 이름 정의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이름 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A1셀부터 시작해서 A5셀까지 이 부분을 이제 이름 정의할 거니까 이만큼 범위 지정해 놓고요. 우리가 여기 요 부분을 보고 이름 상자라고 하죠. 자, 이 이름 상자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내가 정의하고 싶은 그 이름 있죠. 그 이름 과자 종류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름 정의는 지금처럼 되게 간단해요. 내가 이름 지정할 부분 범위 잡고 이름 상자에다가 그 해당 이름 써주고 엔터. 그러면 이름 정의 끝. 자, 만약에 여기다가 100이다, 200이다, 300이다 하고 요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단가라고 하자고요. 자, 단가가 지금처럼 요만큼 들어있어요. 요만큼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합계를 내가 구할 거예요. 합계를 구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이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는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 정의해서 하면 좀 더 편합니다. 자, 여기 부분에다가 단가라고 그렇게 이름 지정할게요. 자,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요. 이름 상자 가서 여기다가 이제 단가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 그럼 이제 이름 상자에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 볼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합을 구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는이라고 쓰고 썸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다가 단가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내가 범위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정의했던 그 이름 있죠. 그 이름을 내가 직접 써주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름 정의했을 때 안 했을 때 이 차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처럼 이 식을 보게 되면 B의 7번이 뭐지? B의 9번이 뭐지? 그리고 전부 다 하나하나 데이터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이름 정의를 해 놓게 되면 지금 요 식만 보면 이거는 단가의 합을 구한 거구나.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이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정의된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우리 수식이 됐든 함수에서 참조 범위를 좀 더 쉽게 그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수나 식에서 우리가 썼던 그 의미 있죠. 그 의미를 누가 봐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된 그런 이름들 있죠. 정의해놓은 그런 이름들은 전부 다 절대 참조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돼요. 우리가 이제 통합 문서에서 정의된 그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이요. 컨트롤하고 우리가 F3번 이 키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수식에 들어가게 되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름 관리자 얘를 선택해도 우리가 정의된 그 이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좀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이 있을 때 컨트롤하고 F3번을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름 관리자하고 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름 정의해 놓은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이 메뉴 찾아가는 거예요. 자, 수식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이름 관리자라고 있죠. 이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도 됩니다.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도 아까처럼 똑같이 이름 관리자 요 대화 상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 같은 것들 이 통합 문서에는 이런 이름들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름 정의 해놨네. 그 참조 대상이 어느 셀인지 이것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곳에 이제 값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우리가 새로 만들기 얘를 눌러서 우리가 이름 정의도 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그런 이름들 있죠. 그것들 우리가 편집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요.
자, 이게 보니까 이제 이름 작성 규칙하고 나왔죠. 이름을 이제 작성을 할 때 그때 이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반드시 문자, 한글이든 영어든 반드시 우리 한글이나 영어 그런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줄 문자로 시작해도 되고요. 역슬래시 얘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문자는 지금처럼 네 가지가 있어요.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밑줄 문자가 됐든 아니면 역슬래시가 됐든 이런 걸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더라. 이름에다가 이제 더하기다, 빼기다, 곱하기다 이런 특수 문자가 됐든 공백이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이름 작성할 때 우리가 영어를 쓰잖아요. 그때 그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해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최대 255자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름으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통합 문서 내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한 가족이 있어요. 한 집에 한 가족이 있을 때 그때 형하고 동생하고 이름이 똑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것처럼 한 통합 문서 내에서는 동일한 이름으로 우리가 이름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거 그거 위주로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첫 문자 쓸 수 있는 건 딱 4개밖에 없어요.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밑줄 문자가 됐든 아니면 역슬래시가 됐든 반드시 이런 걸로 시작을 꼭 해야 되더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요 예제 문제는 이제 우리 C 드라이브에 가게 되면 길버 커널 1급이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이 과목 선택해주고 이 과목이라는 요 파일을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섹션 81번 요 시트가 있습니다. 이 시트 가지고 이제 예제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지금 보니까 다음에 표를 이용해서 첫 행의 항목 이름이 강열의 범위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래요. 지정해 놓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총 금액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보니까 금액이라고 쭉 있죠. 얘네들의 이제 총 금액을 여기다가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름 정의를 할 건데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 범위요. 그 범위가 A2부터 A5, B2부터 B5, C2부터 C5, D2부터 D5까지 요 해당 범위요. 그러면 지금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 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요 각각의 범위의 이름을 정의를 하는데 그때 품목이다, 수량이다, 단가다, 금액이다 해서 지금 이 첫 번째 행에 써져 있는 이 이름으로 이름 정의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에 들어있는 이 첫 번째 행을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좀 더 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범위들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여기서 우리 수식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내가 지금 방금 요만큼 범위 잡고 들어왔으니까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름 정의,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름을 만드는데 어떤 걸로 만들 건지 이제 물어봅니다. 첫 행에서 할 거냐, 끝 행에서 할 거냐, 아니면 왼쪽 열에서 할 거냐, 아니면 오른쪽 열에서 할 거냐. 그렇게 이제 나와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행에 그런 이름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첫 행 여기만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 버튼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름 정의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름 정의가 됐나 안 됐나 확인 먼저 해야 되겠죠. 확인할 때는 우리가 수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름 관리자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단축키 컨트롤하고 F3번 그걸 눌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F3번이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금액이다, 단가다, 수량이다, 품목이다 해서 이름 정의가 싹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이름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금액 여기서 이제 총 금액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합계요. 근데 지금 요만큼의 범위가 금액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sum 하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뭐의 합계 구해라? 금액의 합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금액이라고 쓰고 가로를 닫았더니 지금 금액으로 이름 정의된 그 부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합계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이름 정의할 때 규칙이 있었죠. 이름 작성하는 규칙에 보게 되면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밑줄 문자가 됐든 역슬래시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한글로 시작하니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만약에 이 첫 번째 행에 숫자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 있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름 정의가 안 돼요. 안 되고 만약에 품목, 수량, 단가, 금액하고 지금은 글씨 사이사이에 빈 공백,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띄어쓰기를 했다 그랬을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언더바가 찍혀요. 언더바 밑줄 문자가 찍혀요. 품 언더바 목, 수 언더바 량, 단 언더바 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공백 위치에는 뭐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밑줄이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 정의에서는 우리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 이름 작성 규칙하고 특징이 있었으니까 그거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